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투기 의혹, 이제 수사의 시간입니다. 경찰이 LH 본사와 수도권의 사업본부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가동시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일 검경의 지휘부가 만나서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법을 논의합니다. 먼저 홍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건물 밖으로 압수물을 든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요?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경찰은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그리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3명의 집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는지 입증하는 겁니다. 실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3명 가운데 일부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직원들과 서로 개발 정보를 공유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과 공문 기록 등이 남아있는 LH 본사 서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했던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도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투기 의심 사례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협력을 주문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검찰총장 대행과 경찰청장 등을 불러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상자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설득하고 계속 거부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을까? 국회에 불려나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한 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이익이 50억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에 출석한 LH 사장 대행도 강경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LH 직원 13명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걸까? LH에 다시 물어봤더니 말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강경한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국토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14,000명 가운데 LH 직원 11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계속 거부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 땅이 신도시로 지정돼서 수용되면 정말 메리트, 즉 이득이 없을까요? 이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은 변창흠 장관이 한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 거래를 확인해 보았더니 딱 1년 만에 거의 2배 값에 팔고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4,0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2018년 4월 일가족 6명이 7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와 두 아들, 며느리 등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뒤인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5달 뒤 이들은 B씨에게 땅을 12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5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땅을 샀다가 판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단타 매매로 70%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죠. 저희 같이 그냥 땅만 파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고. 그렇다면 B씨는 왜 이 땅을 뒤늦게 12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곧 수용될 땅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손해본다고 사겠어요. 혹시 보상이 좀 더 괜찮게 나오려나 했는데 원래 이라고 나왔잖아, 죽는다.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B씨가 사들인 가격보다 LH가 주겠다고 제시한 보상 가격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설하기 전에는 저희가 60에서 65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20 이상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기에 택지를 살 권리나 아파트 입주권은 덤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투기를 막겠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하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투기를 막지 못합니다. MBC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에도 땅을 사들인 거래가 1,229건이나 됐습니다. 99.3%가 그대로 허가됐고 불허된 건 겨우 8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거주를 하는지, 여기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보거든요. 투기 목적을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있으나 마나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정부가 말로만 투기 방지를 외치는 사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도시의 바로 옆 땅을 사는 게 진짜 고수라고 말합니다. 수용도 안 되고 신도시의 혜택은 다 챙길 수 있다는 건데요. 3기 신도시 주변 토지 거래도 쭉 확인해 봤더니 몇 억씩 남긴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에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대체 그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구했을까요? 이어서 정진욱 기자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사가 한창인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직선 거리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8년 7월 정모 씨는 이 지역 땅 3,000제곱미터를 4억 5,4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불과 5달 뒤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넉 달 뒤 정 씨는 7억 4,500만 원의 땅을 되팔았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몰랐잖아요, 사람들은.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사더라고. 또 다른 3기의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김모 씨는 2018년 4월 창릉 신도시에서 100m 떨어진 용두동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1년 뒤 이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다시 1년 뒤 4억 5,600만 원의 땅을 팔았습니다. 2년 만에 1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누가 쳐다도 안 봤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새로운 사람이 사가지고 이 땅이 한 70만 원, 80만 원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한 150만 원 정도 가요. MBC가 3기 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을 확인했더니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하기 직전에 땅을 샀다가 되판 거래가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1km 떨어진 땅은
19억 5천만 원에 샀다가 39억 원에 되판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로 2년 만에 2배, 20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직전 갑자기 땅 거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땅 거래는 2018년 9월 73건에 불과했는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인 11월 갑자기 336건으로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큰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주변 지역에 개별적인 아파트 사업이 많이 일어나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신도시 부지 바깥에 있는 인접한 땅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 바깥에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LH 간부들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입니다. LH가 작년 한 해 수의 계약한 건축사무소 상위 20곳 중 11곳에 전직 LH 임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LH 인맥 때문에 그들을 영입하고 그게 실적으로 입증된다는 게 업계의 증언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9월 LH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공공주택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17,000제곱미터 땅에 행복주택 등 400여 세대를 짓는 공사. 이 설계를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가 따냈습니다. 설계비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건축사무소의 대표 유모 씨. 2015년 LH 고위직 임원인 공공주택 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공모 설계를 발주한 곳이 바로 공공주택본부 소속입니다. 유 씨의 건축사무소는 설립 첫 해 매출 4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LH에서만 65억 원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일정 때문에 외근 중이셔가지고요. LH의 내부 자료를 보니 건축 설계 공모 수주액 상위 20곳 가운데 11곳의 전직 LH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3억 원을 따내 수주액 1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부사장이 LH 출신입니다. 156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공동대표 3명이 모두 LH 출신입니다. 왜 LH 출신들이 건축사무소에서 고위직을 받고 있을까? 사실은 그분들은 설계를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LH 내부의 인사들과의 영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 설계 업계에선 LH 고위직들에 대한 정관 특혜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촘촘하게 커넥션이 돼 있어요. 실제로 공모 심사를 할 때 LH 직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LH는 외부 심사위원이 절반이 넘어 관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체별 당선 건수를 1년에 4건으로 제한해 수주 편중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